어두운 병원 복도. 한 노부부가 급하게 침대 위에 누워 응급실로 실려간다. 복도 끝 딸인 수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돌아선다. 수진은 성실하고 완벽한 직장인이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다. 아침부터 부부싸움이 벌어진다. 남편 준호는 도대체 왜 그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피하는 건데? 라고 따져 묻는다. 수진은 냉랭하게 대꾸한다. 내 부모라고 하지 마. 난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 준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쉰다. 넌 왜 항상 혼자 아픈 척해 널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출근길 유치원 앞에서 딸 혜윤을 내려주며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엄마, 왜 화났어? 혜윤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한 미소로 넘긴다. 혜윤이 교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진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른거린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는다. 요즘 집중 못하는 이유라도 있어? 프로젝트 진도가 너무 느려.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사과하며 자리로 돌아오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사소한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에 자꾸 주변을 돌아본다.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수진은 내내 말이 없고 신경질적이다. 동료가 가볍게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묻자 수진은 돌연 짜증스럽게 일어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화장실 칸에 숨어 몰래 눈물을 닦으며 숨을 고른다.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신경안정제를 몰래 삼키는 수진. 다 괜찮아, 다 괜찮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간신히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내린 남자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수진은 깜짝 놀라 급히 차를 몰고 자리를 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전화가 온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전화벨이 멈출 때까지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한다. 전화를 끊자 수진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눈을 감고 주저앉는다. 다음 날 수진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깨어난다. 거실을 어슬렁거리다 현관문 밑으로 밀려든 종이 한 장을 발견한다. 아무런 글자 없이 가운데에 큼직하게 X자가 그려져 있다. 출근길 지하철 플랫폼에서 수상한 남자의 시선을 느낀다. 남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이 발걸음을 재촉하자 남자는 천천히 뒤를 따른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으로 향해 겨우 따돌린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이미 그는 사라져 있었다. 사무실에서도 불안은 이어진다. 누군가 책상 위에 놓아둔 아무런 메모도 없는 검은 봉투. 안에는 찢어진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과 젊은 부모가 담겨 있었고 부모의 얼굴 부분은 칼로 난도질된 듯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진은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동시에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한다. 내가 모른 척할수록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수진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심호흡을 한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에 괜한 피해망상에 시달린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해 불을 켜지만 아무도 없다. 딸 혜윤의 방을 몰래 들여다본다. 평온하게 자고 있는 딸을 보며 수진은 결심한다. 절대 혜윤이만은 건드리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과거의 비밀이 다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수진은 집 앞에 놓인 낯선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와 함께 기억해? 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인형은 수진이 어릴 적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무심코 인형을 집어든 순간 인형 속에 숨겨진 칼날 조각이 손을 찌른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수진은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황급히 상자를 치운다. 그러나 그날 저녁 또다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도망친다.
수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CCTV를 확인한다. 화면 속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현관 앞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누르고 급히 사라진다. 그는 집 주변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직장에서도 불안은 가중된다. 아침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손편지 하나가 들어있다. 넌 절대 과거를 지울 수 없어 라는 문구와 함께 유년 시절 수진이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부모의 얼굴은 칼로 난도질된 채였다. 화장실 거울에는 립스틱으로 써 내려간 글씨가 있었다. 모른 척하지 마. 수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닦아내며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누군가 끈질기게 은밀히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밤이 되자 불길한 일들은 더 노골적이 된다. 베란다 창문 틈새로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고 현관문 틈으로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쪽지가 밀려 들어온다. 쪽지에는 곧 만날 거야 라고 삐뚤삐뚤 적혀 있다. 딸 혜윤도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엄마, 저기 창문 밖에 누가 있어? 혜윤의 말에 수지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커튼을 젖히지만 캄캄한 밤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지는 느낀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집 전화기가 울린다. 번호 표시 없는 전화.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든다. 그 순간 들려오는 낮고 거친 목소리. 넌 결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하나씩 빼앗아 줄게.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수화기를 손에 쥔 채로 주저앉는다. 드디어 알게 된다. 과거를 덮으려 했던 대가가 지금 그녀를 향해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인다. 초인종을 누르던 정체불명의 인물, 거울에 남겨진 문구, 찢긴 가족 사진. 모든 것이 한데 엉켜 수진의 머릿속을 짓누른다. 새벽 3시경 갑자기 거실 창문 쪽에서 작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커튼 너머를 응시한다. 그리고 순간 커튼 사이로 뚜렷이 보이는 그림자 하나. 겁에 질린 수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집안 전기가 모두 나가버린다. 칠흑 같은 어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얼어붙는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느릿한 발소리. 누군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수지는 딸 혜윤의 방으로 달려간다. 혜윤을 깨워 조용히 껴안고 침대 밑에 숨긴다. 쉿, 소리 내지 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현관 쪽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 발소리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한다. 수지는 몰래 딸을 품에 안고 방문 뒤편에 몸을 숨긴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침대 옆 벽 쪽까지 다가온다. 순간 침대 이불을 걷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수진과 혜윤을 찾고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 쾅. 갑자기 현관문이 세차게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경찰이었다. 경찰입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집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침입자는 발각되자마자 창문으로 도망치려 한다. 짧은 몸싸움 끝에 경찰은 침입자를 제압한다. 수지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침입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서. 수지는 진술을 마치고 대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공허한 눈빛. 형사가 다가온다. 침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겠어요? 수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좁은 취조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침입자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여자를 왜 노렸냐는 형사의 질문에 침입자는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당신 부모 때문에 죽었어. 수지는 멍해진다. 형사가 설명을 덧붙인다. 침입자의 아버지는 과거 당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빚을 못 갚아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침입자의 아버지가 몰락했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침입자는 그걸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형사는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린다. 낡은 녹음기였다. 형사는 버튼을 눌렀다. 우린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수진이만은 살려야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빚을 지고 우리를 쫓게 만들었지. 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녹음기 속 목소리는 다름 아닌 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 목소리는 절망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침입자가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입니다. 형사의 설명이 이어진다. 당신 부모님은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남자가 복수하려는 과정에서도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수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수지는 털썩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자신이 원망했던 부모는 사실 세상에 칼날을 대신 맞으며 자신을 살린 사람들이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병원으로 전화를 건다. 부모님 상태가 어떤가요? 긴 침묵.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답변. 위독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벌떡 일어선다.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눈물로 이미 앞이 흐릿해져 있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안내 데스크로 달려간다. 김철수, 박명희 환자요.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다급히 설명한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수지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간다. 중환자실 앞 밀려오는 긴급 상황 속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 수진의 다리는 풀려버리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어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바라보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부모님만을 바라보며 흐느낀다. 잠시 후 의료진 한 명이 다가온다. 가족분이신가요? 수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마지막으로 연애하실 수 있습니다. 수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간다. 삑삑거리는 모니터 소리, 냉랭한 공기, 부모님 곁을 에워싼 생명 유지 장치.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메마른 손. 아빠 나예요. 수진이.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간신히 힘을 내어 아버지가 눈을 뜬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수진을 알아본다. 수진아. 아버지의 쉰 목소리에 수지는 오열한다.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 혼자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미약하게 웃는다. 미워해도 괜찮아.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도 힘겹게 눈을 뜬다. 두 사람의 손이 수진의 손을 감싼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부모님의 손등에 눈물을 떨군다. 아빠,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의 입가에 마지막 미소가 걸린다. 어머니도 애써 힘을 내어 수진의 손을 꼭 쥔다. 모니터에 삑삑거리는 소리가 점점 느려진다. 사랑해, 수진아. 부모님의 마지막 말과 함께 모니터 소리는 끊긴다. 비.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수진은 조용히 손을 내젓는다. 그만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은 부모님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은 채 끝없이 흐느낀다. 한참 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 오직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만이 수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수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수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부모님이 남긴 녹취록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녹취록을 재생하자 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수진아, 혹시 이걸 듣게 된다면 내가 우리를 미워했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그랬다는 걸. 우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넌 평생 쫓기며 살아야 했을 거야. 수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는다.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편지를 펼쳐 읽는다.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단다. 내가 행복하길, 우리를 원망하지 않기를, 그게 마지막 바람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안에 있던 무너져 내린 마음 한켠에서 뜨거운 분노가 피어오른다. 부모님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사람들, 아직도 과거를 덮으려 그녀를 위협하는 세력. 이대로 끝내지 않아. 수진은 이를 악문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수진은 가방 안 깊숙이 감춰진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한다. 봉투에는 수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과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받으며 강제로 허위 계약서에 서명한 증거 문서. 이는 사채업자들이 이자율을 조작해 가상금을 부풀리고 빚을 갚아도 끝없이 빚을 불려가게 만든 수법을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였다. 두 번째는 부모가 사채업자들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준비했던 증언서와 녹취록. 그러나 그 당시 수진을 인질 삼아 협박당해 결국 고발을 포기하고 잠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세 번째는 경찰과 검찰 내부자. 일부가 사채업자들과 유착되어 수사를 막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메모와 녹취 일부. 수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대 권력에 맞설 힘이 없어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수진 앞으로 남긴 진정서 초안. 언젠가 수진이 직접 이 싸움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남긴 것이었다. 수진은 서류를 꼭 쥐고 결심한다. 이제는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당신들이 감추려 했던 모든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어. 그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제대로 싸워볼 수 있어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답한다. 시작해요. 부모님이 포기했던 그 싸움, 이번엔 제가 끝낼 거예요. 수진은 부모님이 남긴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상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일부와 결탁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첫 번째로 수진은 언론을 활용하기로 한다. 직접 움직이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찾아간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진은 부모님이 남긴 서류와 녹취록을 모두 공개한다. 기자는 처음에는 믿기 힘든 눈빛이었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표정이 굳어간다. 이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내부 부패, 대규모 금융 사기, 조직적인 은폐까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부탁드려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기자는 취재를 시작한다.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한다. 그녀는 부모님이 고발하려 했던 불법 사채 조직에 현존하는 핵심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부모님을 괴롭혔던 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수진은 변호사를 통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을 동시에 준비한다. 허위 계약서, 불법 채권 추심, 협박, 심지어는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까지 모조리 걸어올릴 계획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자의 취재 기사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한다. 수년간 은폐된 불법 사채 조직의 실체, 경찰 일부와의 유착 정황 발견. 억울하게 삶을 빼앗긴 피해자들, 그중 한 가족의 비극.
기사가 나가자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파문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수진의 부모님이 고발하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을 노리는 위협도 거세졌다.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 감시하는 듯한 시선, 수진의 딸 혜윤을 노린 불길한 움직임까지. 수진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결심한다. 이제 절대 다시 빼앗기지 않아 부모님처럼. 나도 끝까지 싸울 거야. 수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한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과 그것을 끝까지 밝히려는 수진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수진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기자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키워나간다. 불법 사채 조직과 결탁한 경찰 고위직들의 실명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진을 매장시키기 위한 조작 기사가 퍼지고 혜윤을 노린 불법 미행이 벌어진다. 수진은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지만 일부 경찰들이 여전히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진은 직접 움직인다. 그녀는 기자와 협력해 조직의 핵심 인물인 최 회장이 불법 자금을 운용하는 비밀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낸다. 어느 어두운 밤 수진은 기자, 변호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몇몇 정의로운 경찰들과 함께 비밀 사무실을 급습한다. 사무실 안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불법 계약서, 협박에 사용된 사진들, 뒷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수십 개의 불법 계좌 문서까지. 모두 부모님이 남긴 서류와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 회장과 몇몇 고위 경찰관들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다. 최 회장은 체포 순간에도 웃으며 수진에게 말한다. 넌 결국 우리를 못 이길 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니까. 하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답한다. 아니요. 이젠 당신들이 지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지켜낸 이 진실이 당신들을 끝장낼 거예요. 결국 최 회장과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고 수진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짊어졌던 과거는 명예롭게 밝혀진다. 수진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한다. 제 부모님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진정한 용기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하늘은 맑았다. 수진은 고요히 무릎을 꿇어 두 손을 모은다.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맺혀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수진은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은 뒤에도 조용히 살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고발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싸워나갔다. 어느 봄날 수진은 딸 혜윤과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혜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수진에게 묻는다.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수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아주 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었지? 혜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다짐한다.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이 세상을 위해 엄마는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푸른 하늘 아래 수진과 혜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환하게 웃었다.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숨결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남겨주세요.